층간소음과 사람 사이의 거리. 어젯밤에도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. 쿵쿵, 털썩,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. 아마도 가구를 옮기는 것 같았다.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. 평소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따라 유독 거슬렸다.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도 소리는 귓속에 남아 있었다. 사람이란 참 이상하다.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그게 가시처럼 박혀서 도무지 떨쳐낼 수 없어진다. 층간소음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다. 하지만 솔직히 나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. 낮에는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 때도 있고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다. 한 번은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했다. 아이고, 선생님은 참 라디오를 좋아하시나 봐요. 우리 집에서도 다 들려요. 그 말을 듣고 좀 찔렸다. 나는 그동안 이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. 그날 이후로 볼륨을 조금 줄이긴 했다. 그렇다면 층간소음이란 결국 이해의 거리 문제일까? 나는 위층 사람을 모른다. 이름도 얼굴도. 그저 어떤 사람이 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. 예전에는 이웃끼리 반찬을 나누기도 했고 명절이면 인사를 건네곤 했다. 지금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.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얽히고 싶지도 않다. 그러니 어느 날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짜증이 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.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만들어낸 불편함일지도 모른다.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가는데 마침 위층 사람이 내려오는 걸 봤다.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내 또래의 남자였다. 잠시 멈춰 서서 신발을 고쳐 신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다. 나는 순간 망설였다. 그런데 그가 먼저 말했다. 어제 좀 시끄러웠죠? 미안합니다. 손주들이 와서 그만. 그 말을 듣자 어젯밤의 소리가 달리 들렸다. 시끄러운 발소리가 아니라 손주들이 뛰어놀던 소리. 아닙니다. 이해합니다. 손주들이 오면 집이 좀 시끌벅적해야죠.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. 소음이라는 게 결국 누가 내는 소리인가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법이니까. 문 앞에서 신문을 펼쳤다.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. 위층에서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젯밤처럼 거슬리지는 않았다. 우리 손주들도 오면 저렇게 뛰어다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덜 귀에 거슬렸다. 그래도 다음에 다시 시끄러우면 위층에 올라가서 조용히 이야기해볼까? 아니면 저녁에 우유라도 하나 사서 건네볼까? 이제 와서 이웃과 친해지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말을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? 신문을 다 읽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. 거실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.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였다. 잠깐,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? 집 안에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. 나는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았다. 언제부턴가 조용한 게 당연해졌다. 아내가 떠나고 나서,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, 이제는 손주들도 가끔씩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되었다. 오랫동안 조용한 생활에 익숙해져 왔다.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집 안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. 그러니 위층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가 더 크게 들렸는지도 모른다. 소음이란 게 정말 귀에만 들리는 걸까? 어쩌면 마음에도 들리는 건 아닐까?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.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시절의 소리가 떠올랐다. 집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조금만 조용히 해 하고 소리치던 그때가.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조차도 그립다고 느끼고 있었다.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. 아직도 손주들이 와 있을까? 나도 한번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? 오랜만에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면 어떨까? 주말에 뭐하니? 손주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게 언제였더라?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.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. 어쩌면 조용한 이 집에도 가끔은
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.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망설였다. 갑자기 전화를 하면 손주가 어색해하지 않을까? 혹시 할아버지가 웬일이야? 라고 묻지는 않을까? 요즘 애들은 전화보다 메시지를 더 좋아한다고 하던데 문자로 보낼까? 주말에 뭐하니? 이 짧은 문장이 너무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무거운 것 같기도 했다. 괜히 한숨이 나왔다. 손주가 어릴 때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다. 그냥 보고 싶으면 불러서 안아주고 같이 놀고 같이 밥을 먹고 떠드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. 그때는 시끄럽다고 타박하면서도 사실은 그 소리가 익숙했던 게 아닐까? 나는 문득 거실 구석을 바라보았다. 거기엔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작은 실내 자전거가 있었다. 한때 손주가 놀러 오면 저 자전거를 타겠다고 난리를 쳤었다. 할아버지, 나 먼저 타도 돼? 그럼 천천히 타.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. 그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히는 자전거보다 그 작은 발이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가 더 정겨웠던 것 같다.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는 먼지만 쌓여 있고 손주는 자전거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. 시간이 흐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.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. 손주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연락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지. 그때 천장에서 또다시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. 이번에는 짜증이 나지 않았다. 대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저 위층 할아버지도 지금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? 나는 피식 웃었다.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. 여보세요? 응, 나야. 주말에 뭐 하니?